안녕하세요. 버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시장 지금 물건만 쌓이고 있습니다. 먼지만 폴폴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 당연히 그 경매 물건을 사줄 사람이 경매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찰가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에 와 있고요. 아무튼 경매시장은 지금 엄청난 빙하기가 온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매물이 계속해서 적체되면서 뭔가 회전수가 제대로 좀 나와야지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딱 렉이 걸려 있는 상태죠. 아파트 경매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최다를 찍었고요. 매매시장 선제지표가 바로 경매시장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경매시장의 모습은 고스란히 매매시장 쪽으로 화살의 촉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매매시장은 이런 경매시장의 선제지표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이 빨간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매시장의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전국 아파트 진행 건수, 경매 진행 건수 보면 10월, 11월, 12월 다른 어떤 달수보다 더욱더 진행 건수가 쑥 하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올라오듯이 쏙쏙 하고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뜩이나 또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역시도 무시 못할 정도로 10월 달에 가장 높이 올라와 있다가 11월, 12월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에서는 이 경매 건수가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를 지나서 2025년 연초부터 서울 경매 시장도 정말 굉장한 어떤 물건들이 강남 쪽에서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는 사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양극화다. 주요 입지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주워가려고 하고, 나머지 외곽은 그냥 방치된 채 유찰만 계속되는 현상. 이 현상도 결국에 가서는 주요 입지 자체의 경매 물건도 계속해서 유찰되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심부나 외곽이나 할 것 없이 경매 물건의 수요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지금 상가 건물은 2, 3년 전부터 완전히 경매 시장에서 거의 주워갈 사람들이 도저히 없으니까 공실에 공실을 이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령 상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이 상황에 있었고요.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점점 번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량 확실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9만 건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만에서 8만 9천, 8만 9천에서 8만 7천 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간보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자기가 진입했던 가격 그 단가보다는 더 높게 팔고 나와야 한다라는 굉장한 어떤 가격 버팅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매물 증가세는 9만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모습은 집주인들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인풋, 아웃풋 꺼내놨다, 들여놨다, 들여놨다, 꺼내놨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 조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스스로가 가격 조절에 나선다고 해도 스스로가 이 가격 기준점을 잡기에는 너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이렇게 버티다 하다가 대외 변수에 못 이겨서 가격을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기회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혀 밀리지 말아야 할 이 최후의 저지선까지 가격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투매라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고, 가격을 던지고 탈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엑시트, 비상구 열어 제끼고 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서울시장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여기서 좀 우리가 포인트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노원구,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은 갈수록 이 하락 추세가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는 일정 정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북구의 레미안 라센트 같은 경우는 2억 6천 하락하고 있고요. 마포구 상암 월드컵 7단지 1억 9천, 상도 레미아 3차, 동작구 같은 경우는 1억 7천 정도.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억 단위씩 급매 가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있던 서울 아파트 어느 순간에 좀 정상적인 가격대로 내려오면 뭔가 손에 닿을 듯한 거래가 가능한 가격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월급 한 푼도 안 모으고 9.8년 걸려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통계, PIR 통계죠. 소득 대비 이 집값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하느냐? 여전히 뭐 집값이 고점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는 뭐 5년 반 정도 걸리고, 저소득 가구는 뭐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층이 집을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로 이 세이브할 수 있는 파이는 갈수록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실질 소득도 계속적으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정말 집값이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 9.8년으로 나타났다는 얘기. 이게 지금 2024년은 10.18, 그리고 10.16까지 기록을 했는데 2분기 들어서 조금씩 소폭으로 감소 추세 이어가면서 3분기에는 9.82 정도로 다소 하락은 했지만, 이게 뭐 거의 뭐 차이가 안 나. 10년이나 뭐 9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서울 집값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과감하게 집을 사려고 진입하기에는 뭐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2024년 6월에 113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 연말 12월에는 120선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월세 시장 가격선이 다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결국 상반기에 2025년 집값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줘야 이 전세나 월세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선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월세 반등에 대한 이 부담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집 마련이 정말 정상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임대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지금 분양가도 그렇고 지금 구축 가격도 여전히 뭐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정말 획기적인 집값 조정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 고여 있을 이 목돈이 금융시장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고점에 물린 이 집값에 대한 이 분탕은 스스로를 디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늪에 빠질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위기의식은 더욱 금융시장 쪽으로, 특히 국장 탈출이라는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서학개미들 트랜스포머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스스로 황골탈퇴할 정도로 국장을 버리고 미국 증시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부동산 쪽에 어떤 자본 회전력이 많이 더뎌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기대와는 달리 이 트럼프 출범 이후에 나스닥이 굉장히 1월 달에는 쎄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2025년 대공황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재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나스닥이 새로운 정부 출발과 함께 이게 정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금융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반짝하고 올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월요일 날 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폭락장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16.97%, 118달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충격적인 진원지 바로 중국발 딥시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이로 말미암아 이 엔비디아는 하루 동안 880조 원이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죠. 880조. 정말 천문학적인 어떤 돈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국의 천재, 그러니까 GPT AI 기반 이 미국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린 어떤 이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미국 증시는 깜짝 놀라는 어떤 충격과 공포 상황 속에 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저비용으로 인한 챗 GPT급 성능을 확보를 하면서 1985년생인 량원펑이라는 이 사람이 이 딥시크를 창업을 했는데 대학교도 뭐 저장대를 나왔죠. 이 많은 반도체도 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저장대를 나온 것 같아요. 전자공학 학사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챗 GPT 성능을 뭐 단박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뭐 엄청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2개월 만에 55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억밖에 안 됩니다. 80억. 근데 이 같은 계열의 어떤 AI 반도체 투자 비용은 뭐 수억 또는 수십억 달러, 뭐 10조 이상을 뭐 퍼부어야 하는 그런 어떤 비용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될 만큼 굉장한 어떤 이 경쟁력과 뭐 가치 비용을 창출을 해낸 건데, 이로 말미암아 그냥 거의 나스닥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특별히 또 반도체 AI 기반 뭐 종목들은 완전히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관세 정책이 제대로 먹히겠나 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비용의 고품질 AI 반도체라는 기술력,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질 수밖에 없었고, 향후 뭐 한 주간 증시 시장은 이런 분위기 좀 벗어나기 힘들 듯 보이고요. 뭐 이게 단순히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삼성, LG, 뭐 반도체 부분과 가전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더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서 50% 관세 콕 집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철강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국대 기업으로서 뭔가 매출액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24년 2160억 달러, 2200달러 정도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상간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배 정도 껑충 뛰어오르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대기업의 업황의 악화 때문에 산단을 물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아파트들 가치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 8학원 5억 7천 하락하고 있고요.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 역시도 3억 6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을 물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용인시 기흥구 역시도 삼거마을 3억 6천 하락, 또 힐스테이트 기흥 역시도 3억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화성시 동탄역 시범 하나 4억 8천 하락,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역시도 3억 6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뭐 이 기술력 차이에 의한 어떤 경쟁력 부진이 그냥 대기업의 업황 악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동시에 올림픽팍 포레옹, 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뭐 풍향계라고, 가치 풍향계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 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고 27억까지 34평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22억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10억에서 지금 9억 선상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에 초반에 말씀드린 이 한팔은 매매 시장의 휘청거리는 시세를 고스란히 지금 재현하고 있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의 미국발 증시의 이 빨간불, 과연 한국 경제, 특히 대기업의 선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런저런 불안 요소는 집값을 더욱더 끌어내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표적 산업도시와 신도시, 그리고 서울 아이콘 단지, 대장 단지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매 시장의 한파, 매매 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앞으로 대기업이 제대로 선방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 분기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서울 대장단지 역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대조정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